안녕하세요, 파이팀입니다. 오늘은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토시 코인도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겠다고 말을 한번 했었어요. 자, 오늘은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토시 코인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메인넷 문제잖아요. 메인넷이 도대체 언제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 부분만 좀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계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사토시 코인 날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비밀번호 문제, 시간이 나면 여기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메인넷이 도대체 언제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솔직히 메인넷은 그 보안업체한테 맡겼다 그러잖아요. 뭐 세계적인 보안업체 1, 2위권에 다투는 유명한 보안업체 중에 할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어솔루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어솔루티라는 회사가 있고 할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할볼이라는 회사는 감사를 통과했어요. 감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 통과 못한 회사가 어디냐면 어솔루티라는 리어솔루티라는 회사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만 통과되면은 뭐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할본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냐 보면, 할본 회사를 알아보면 할본은 이제 어슬로티 회사보다 할본 회사가 훨씬 더 크고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슬로티 회사가 유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두 감사 회사가 세계 1, 2위권을 다투는 가장 유명한 감사업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할본이라는 회사는 너무 많은 코인을 감사를 했어요. 그 기존에 나와있던 거의 모든 코인을 할본이 다 했다 할 정도로 할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뭐 솔라나, 폴라곤, 카르다노, 그 유명한 코인들 많잖아요. 금방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코인들을 전부 다 할본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본은 정말 많은 코인들을 많이 했고, 그 메이저 코인들도 거의 할본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토시 코인이 할본에선 통과됐는데, 할본은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안업체 사토시 재단에서 보안업체한테 우리 보안을 맡겼다, 이렇게 발표한 게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이니까 사람들이 그때 보안업체를 체결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코웨이 재단이 발표한 거는 6월 14일 날 했다고 그럽니다. 6월 14일. 한참 전에 맡겼습니다. 보안업체에 맡긴 게 6월 14일 날 맡겼고, 할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미 더 통과가 됐죠. 할보니까 발표를 9월 8일 날 발표할 때까지는 통과가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보안업체에 맡긴 거는 6월 14일에 맡겼는데, 또 뭐 모르는 바보들은 9월 8일날 맡겼다, 이렇게 바보짓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감사기간 들어가 보면, 특히 이제 어솔루티나 이렇게 이제 할본이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감사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기간이라고. 도대체 감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질문과 답 있는 식으로 하고, 또 그 감사 몇 개 회사에서도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먼저 어슬리티의 홈페이지에 가면 답변이 나와 있는데, 답변에 보면은 뭐 몇 주에서 몇 달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주라는 거는 금방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보들은 9월 8일 날에 이제 맡겼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9월 말 이렇게죠, 3분기 말 이렇게 어렵게 태클이로 되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6월 14일 날 맡겼다니까요.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알고 말해줘야 되는데, 9월 8일 날 보안업체에 맡겼다고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6월 14일 날 보안업체에 맡겼는데, 6월 14일이니까 보통 보안업체에서는 이제 몇 달이 걸리는 게 정석이라고 그럽니다. 두세 달이 걸리는 게 정석이고, 그리고 더 걸릴 수도 있죠. 보안이 그렇게 빨리빨리 통과되지 않는가 봅니다. 보안업체에서는. 근데 어쨌든 할본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큰데, 이 회사는 통과했고, 그 다음에 어솔레티라는 회사는 도대체 뭔데 이마이 것들은 지금 통과 안 시켜주느냐, 이 새끼들. 요마이 것들도 좀 유명한 애들이에요. 어솔레티 회사는 보니까. 그러니까 할보는 이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솔레티 회사는 뭘 내세우냐면
수많은 코인을 갖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할본보다는 더 유명하진 않지만 어솔리티는 이더를 감사했던 회사로 유명한 회사라 그럽니다. 이더가 2015년에 출시하잖아요. 2015년 출시할 때 이더가 비탈린이 이더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 어쨌든 그때 유명한 코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유명한 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우리가 이 코인 만들지롱 우리가 투자 많이 받아서 만들지롱 이거였거든. 이더 투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를 맡긴 게 비탈린 맡긴 게 어솔리티라는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이더를 감사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어솔리티가 유명한데 그러면 어솔리티가 도대체 이더한테 뭐 때문에 우리 사토시 재단에서 할본만 해도 끝나는 건데 할본 회사도 충분하거든요. 할본이 훨씬 더 크고 유명한 회사니까 할본에서 이미 이제 감사가 통과됐으니까 할본으로 끝내지 왜 처음부터 할본도 하고 어솔리티까지 두 가지를 왜 같이 넣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있잖아요. 할본은 뭔가의 전문성이 있는 감사업체라 그럽니다. 전문성이니까. 그 다음에 할본이 아니고 이제 어솔리티입니다. 그만 말 잘못했습니다. 할본은 토탈적으로 다 보는 거고요. 감사를요.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들여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솔리티는 부분적으로 특화된 감사업체입니다. 뭐가 특화되냐면 POW 방식.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서 특화된 감사업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할본이 이제 이더가 POW를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POW인데 플러스 스마트 계약이었잖아요. 그래서 할본 업체가 또 할본 업체 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솔리티죠. 제가 전체적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솔리티라는 회사는 우리 사토시 재단에서는 할본만 해도 충분한데 왜 어솔리티까지 몇 개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늦게까지 끌으냐? 그러니까 어솔리티 회사는 정확하게 POW 방식 즉 작업 증명 방식 전문 감사업체다. 그 다음에 할본은 토탈로 전부 다 보는 회사다. 근데 할본 회사가 훨씬 더 크다. 솔라나, 폴라곤, 카르다노 그 외 유명한 코인들 전부 다 할본에서 다 감사를 맡았다. 그러니까 할본 감사만 해도 충분한데 왜 어솔리티까지 맡겼느냐? 그러면 또 이 말 반복한다고 안티들 달라들 수 있는데 안티들은 듣지 마세요. 어쨌든 이제 어솔리티라는 회사는 어솔리티 회사가 전 감사를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전 메인넷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솔리티만 통과되면 메인넷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솔리티에서는 작업 증명 방식, 이 전문 회사라는 겁니다. 작업 증명 방식. 그래서 우리 사토시 코인도 POW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POW 방식. 그 다음 POS 방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POW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받는 게 어솔리티라는 회사에서 받는 겁니다. 토탈로 받는 건 할본에서 받는 거고요. 근데 한 개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감사를 받게 해준 거는 사토시 재단에다 더욱더 확실히 가기 위해서였고 신뢰도를 훨씬 더 높이는 겁니다. 두 회사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한 거는 그 중에 이제 어솔리티는 이제 POW 방식, 그다음 이더도 POW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 중에 스마트 계약, POW 방식도 중요하지만 스마트 계약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토시 코인도 이걸 다 끌어안고 있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토시 코인은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강범해요. POW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POS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DPoS도 갖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사토시 공식 이름은 스마트 플러스라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토시 플러스라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네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토탈로 다 본 게 할본에서 받고 할본에서는 통과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시점이 6월 14일인데 어느 돌대가리는 자꾸 9월 8일을 알렸다고 사람들한테 말해버리면은 이거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9월 8일을 맡겼으면은 얼마 전에 맡겼기 때문에 이게 많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돌대가리가 잘못 말해준 겁니다. 6월 14일 날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진 게 이제 9월 8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때 알 수도 있고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 못하는 바보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정보는 6월 14일 날에 보안업체에 맡겼으니까요. 이게 7월, 8월, 9월, 10월 벌써 4개월째예요. 4개월째니까 이제는 이제 승부날 때가 됐어요. 승부날 때가 됐고 그래서 할본 회사는 이제 6월 14일에 맡겼지만 9월 8일 때까지도 할본 회사에서 통과 안 됐는데 9월 8일 지나서 할본에서 통과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할본도 6월 14일 맺기도 7, 8, 9, 3개월 지나갖고 할본에서 통과해줬잖아, 할본에서. 근데 지금 4개월째 됐는데, 어솔리티라는 회사는 아직 통과를 안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솔리티는 약간 더 감사가 조금 더, 뭡니까? 얘는 약간 전문적으로 보는 거라서, 그래서 시간이 약간 더 걸리지 않느냐. 그래도 얘네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몇 주에서 몇 달이니까. 근데 몇 달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우리는 이제 몇 달이라 그러면 3, 4달을 보기 때문에 지금 4개월 받으면 적용이 끝날 때거든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돌대가리처럼 뭐 9월 8일 만약에 감사를 맡겼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다 넘겨요. 그러면 특히 어솔리티 회사는 더 넘길까요? 그럼 내년에 될 텐데 말입니까 빵꾸입니까? 뭐 9월 8일 맡긴 게 안 되니까. 어쨌든 그게 날짜가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감사를 맡긴 날짜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사 통과 날짜를 대충 볼 수 있다. 어쨌든 할보는 회사가 훨씬 더 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통과시켜 줬는데 어솔리티는 좀 더 감사를 더 철저하게 보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뭐 11월, 12월 막 내년까지는 이건 불가능하고요. 회사에서도 6월이 맡겼는데 6월이 맡겼잖아요. 우리가 좀 12월 12일 날에 채굴 마감이고 그 전에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상장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재단에서는 12월 12일 전에 상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지 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글을 올립니다. 끝나고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려면은 뭐 보안감사를 훨씬 더 6개월 전쯤에 6월 14일에 맡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12월 12일 전에는 감사가 100% 끝날 거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봤을 때는 3분기 안에 분명히 9월 30일 안에 6월달에 맡겼으니까 9월 30일 안에 보안감사 끝날 줄 알았죠. 보안감사가 끝나면 9월 30일 맨날 발표하려고 했는데 보안감사 한 명이 어솔리티라는 회사가 보안감사를 막아버려가지고 이게 보안감사가 통과가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안감사를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어솔리티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들을 했던 회사고 보안 중에 또 특화된 보안, POW 방식 전문으로 감사한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을 전문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그 시간만 좀 어솔리티 회사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메인넷이 확정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거 말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정보를 대충 아는 분이 있고 정확하게 아는 분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본 회사도 훑어보고 그 다음에 어솔리티 회사도 훑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토시 재단에서 보안업체 맡긴 날짜도 알아보고 다 알아본 결과를 봤을 때는 곧 보안업체도 끝날 때가 됐다. 끝날 때. 그 다음에 어솔리티가 왜 늦어지는지 대해서도 그만 말씀드렸듯이 POW 전문업체인데 할본이 훨씬 더 크네. 할본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어솔리티도 곧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는 이까지만 하고요. 이까지만 하기 전에 이제 그 외에 간단한 정보들을 좀 전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사토시 재단에서 가장 좀 잘못 알려진 계정이 우리가 12월 12일이 어떤 바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12월 12일 날이 우리 마감하는 날짜잖아요. 무료 채굴이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사토시 코인이. 이 날짜가 비트코인 탄생 날짜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아무도 그 댓글에 잘못됐다고 말한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걸 왜 모르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몇 번이나 알려줬는데 12월 12일은 사토시 형님이 도망간 날짜입니다. 사토시 코인이 사이버펑크라는 있잖아요. 우리처럼 보면 네이버 카페 같은데 보면 되거든요. 우리처럼 네이버 카페고, 미국 쪽으로만 사이버펑크라 해서 블록체인 전문 단체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런 사이버펑크라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하고 동료들하고 이메일 남기고 했던 게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한 날짜가 12월 12일인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토시 형님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사라진 날짜, 도망간 날짜. 그래서 이 사라진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이날 기준으로 해서 완벽한 파일 중앙화가 된 거거든요. 이제 사토시 형님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주인이 빠져버렸잖아요. 혼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12월 12일이 2010년 12월 12일입니다. 앞에 연도도 틀리는 분이 있어요. 연도 2015년이라는 분이 있고 2012년이라는 분이 있는데 2010년
12월 10일 날에 사토시 형님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로그 아웃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그때 전달받던 아주 가까운 친구들, 같이 그 블록체인을 연구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그럼 왜 사토시를 해놨냐? 그건 다 익명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익명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체명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사토시 형님이 단체다 익명이다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H 올릴 때 주민등록증 번호 올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뭐 난 선풍기야 하면 선풍기를 올리고 활동을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토시 형님이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죠. 로고 아웃을 12월 10일 날 했다. 그래서 이 사라진 날짜, 사토시 형님이 도망간 날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 사토시 재단에서 기념해서 12월 10일로 하는 겁니다. 이날이 완벽한 세계 최초로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 탄생한 날짜입니다. 12월 12일이. 그래서 이 날짜를 중요히 생각하는데 어떤 돌대가리는 이거를 비트코인 탄생 날짜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탄생 날짜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탄생 날짜는 좀 어렵게 잡아야 돼요. 2008년 10월 31일에 최초의 벽서를 사토시 형님이 올립니다. 이메일로 올립니다. 그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2008년 10월 31일에 올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벽서 놓은 날짜가 이거고요. 그 다음 최초로 비트코인 발행 날짜는 2009년 1월 3일입니다. 2009년 1월 3일 날에 최초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냐 그러면 2009년 초에 나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2009년 1월 3일 날 최초의 제네시스 코인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제네시스 코인. 코인에다가 사토시 형님이 자기의 사명을 넣어놓은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코인 자체에서 그 영국 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거 뭐 잘못했다 규탄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 찍어내고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 잘못됐다. 특히 이제 영국 무슨 은행을 딱 집어가지고 적어놔서 했던 게 제네시스 코인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달에 나왔다는 거. 아유, 말이 길어버렸네요. 어쨌든 이거 12월 12일을 제대로 모르면서 뭐 제대로 좀 알면서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믿어버리잖아요. 어쨌든 12월 12일이 우리 사토시 코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짜다. 어쨌든 사토시 형님 도망간 날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문제가 있는데요. 계정 문제. 이 계정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자, 우리 이제 사토시 코인을 하다 보면 자꾸 계정에 다시 인정해라, 얼굴 인정 다시 해라 하면 자꾸 날라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자주 오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도 올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한 번도 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잘못돼 보면 바로 계정을 쉽게 말해서 사토시 재단에서 이 계정을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을 잡아놓고 수시로 자꾸 확인해가지고 한 번만 삐딱거리 보면 지우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는 계정 인증이 자꾸 다시 인증해라고 자꾸 날라온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 100길 이상 채굴 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때려치우더라도 사토시코인을 좀 살려야 될 판입니다. 이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정 인증을 자꾸 날라오는 분들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저거 안 날라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이런 분들은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안 날라오는데 나는 몰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계정 인증 재인증 날라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까딱거리 보면 이거 계정 날라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토시 재단에서는 한 IP에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걸 확인된 사람한테만 보낸다고 그럽니다. 이미 이 한 계정에 이 한 IP에 자기 IP 주소에서 이 IP 주소 있잖아. 이 계정에 한 IP에 여러 계정이 돼 있고 그 여러 계정에 우리 사토시 코인까지 연결됐을 경우 무조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지메일 계정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또 알아본 겁니다. 지메일 계정이 왜 피해를 보느냐면요.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지메일이 10개 넘게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RPG 게임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RPG 게임 많이 해가지고, 캐릭터 키워서 팔아먹는 것도 해봤어요. 게임을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 30레벨, 50레벨 키웠다가 팔아먹을 때 50만원, 100만원에 캐릭터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키우는 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팔아먹을 때 다 지메일로 팔아먹었거든요. 지메일은 깡통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지메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메일은 깡통 계정을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 진짜 지메일 계정은 항상 보호하지만 나머지 계정은 다 깡통 만들라고 다 팔아먹을 수 있고 지메일은 그런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했던 지메일을 내보내 등록했잖아요. 등록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날라오는 겁니다.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지메일로 저처럼 이런 스타일들도 많이 날라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네이버 메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메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메일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정에 연락 오는 분이 지메일이다 싶으면 네이버로 바꾸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100% 지메일 여러 개 갖고 있든지 다수의 계정을 갖고 있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사토재단에서는 한 IP에 여러 계정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공격이 오는 겁니다. 사토시 재단에도 공격 오는 거예요. 그 공격 피할 방법이 자꾸 하다가 조금만 걔네들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얼굴이 약간 흐리망탕이 찍고 잘못되면 계정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확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계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메일을 바꿔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메일을. 그리고 이메일을 네이버 메일을 10개 만들 수 있어요. 20개 만들 수 있어요. 네이버 메일은 평생 동안 딱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아시죠? 네이버 메일은 여러 개 못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 메일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계정에 문제 있는 분들 이거 네이버로 넘어오시면 해결이 된다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모르고 계신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나는 이미 지메일인데 연락 안 오더라. 그러면 있잖아. 사토시 재단에서 한 IP 계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저처럼 지메일 계정을 여러 개 했을 경우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외에도 공유기 핫스팟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이메일만 옮기면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메일 옮겨버리시는 거 메일 바꾸는 거 우리 사토시 코인에 들어가서 프로필에 들어가서 메일 옮기기 버튼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메일 옮기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제가 메일을 옮겨봤습니다. 바꿔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메일을 변경하시면은 계정 인증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는 문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토시 코인 자꾸 이 가격을 보면은 사토시 코인 가격을 자꾸 2100만 달러다, 몇만 달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잖아. 2100만 개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이제 21억 개니까, 그래서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19,000달러 하잖아요. 19,000달러. 19,000달러 하니까, 19,000달러는 얼마입니까? 한 2,800만원, 3천만원 좀 안 되는 돈이잖아요. 한 그 정도 되는 시세인데, 그러면 거기에 100분의 1이면 30만원이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돌대가리들이 참 많아가지고, 왜 계산을 지금은 그 계산할 때가 아닌 거죠. 그냥, 가장 비트코인이 지금 암호화폐 시대 가장 안 좋은 시점이잖아,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1억 간다는 소리 굉장히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공부한 분이 비트가 1억 간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근데 시점 문제를 차이점이죠. 그렇죠. 언제 가느냐 차이점 뿐이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비트코인 4억 간다고 보는 게 좀 낙관론자리고 대부분 비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 비트를 아는 사람 비트는 1억 간다고 다 생각은 해요. 비트가 1억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비트가 1억 간다고 생각했을 때 사토시 코인은 100만 원 이상을 100만 원 이상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지금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잘못됐다 하냐면 지금 이 가격을 자기가 수학 배운 것처럼 산수 배운 것처럼 뭐 곱하기 는하고 이지랄 틀어가면서 애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산수 계층 개념이 다 틀려먹은 거죠.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채굴이 다 끝난 코인이잖아요. 완전히 다 끝난 거 아니고 95% 채굴이 끝났어요. 2100만 개 중에 1998만 개가 채굴돼 2000만 개, 1900, 거의 2000만 개 가까이 채굴됐거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잖아요. 21개 중에 20개 채굴돼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시겠죠? 거의 채굴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채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든 거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채굴하기 시작인 거예요. 그러고 10년 동안 놓은 게 9억 개에 10년 동안 채굴한 게 그 중에 45% 정도만 놓잖아. 10년 동안. 그럼 80년 동안 천천히 놓는 거잖아. 근데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80년 후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년을 지난 미래에 가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즉, 제대로 계산하려면 80년 미래에 가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돌대가리처럼 뭐 곱하기 는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냥 비트 시세를 보면은 사토시 시세 알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비트 시세는 그러니까 비트가 어느 정도 갈 거냐, 토탈적으로 어느 정도 비트가 1억 간다는 이야기는 금방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암호화폐가 다시 붐이 일어나게 되면 1억은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비트가 1억일 때는 비트는 이미 시장에 다 깔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총이라는 게 잡히고 코인 물량이 다 풀린 상태고, 우리 사토시 코인 물량이 이제 막 풀린 시대니까 거기다가 또 는을 대합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사토시 재단도 최하 어느 정도 몇 배까지 바라보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더 1000대까지 바라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라보는 거고,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사토시 코인 값이 천정부지어 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토시 코인은 비트가 해결하지 못하는 스마트 계약부터 다 조그만한 짠챙이 이렇게 커피까지 사 먹을 수 있는 코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놓은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오히려 비트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자꾸 비트보다 모든 코인이 못 나야 된다는 이는 돌대가리 사고관념을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일단 비트 보면 된다는 이야기만 드리면 되겠다. 다음에 시간 나면 가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거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제 보안 문제 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토시 코인이 비밀번호를 뭡니까 8자리 이상만 하면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보안을 좀 철저하게 한 분은 10자리 정도까지 해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토시 코인 비밀번호를 16자리로 바꾸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메일 뚫히고 비밀번호 뭐 다 뚫혔다 치더라도 마지막 비밀번호를 뚫어봐야지 우리 사토시 코인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해킹한 사람, 우리가 핸드폰을 해킹 당했다, 노트북을 해킹 당했다, 뭐 어떻게 친구한테 뭐 비밀번호를 다 공개했다, 모든 내 정보가 다 틀렸다 하더라도 이 비밀번호만 안 깨지면 되는데, 비밀번호를 8자리, 10자리도, 8자리는 불안하고요. 10자리가 좀 안정하다 생각하잖아요. 10자리도 불안, 16자리 해버리면 그 어떤 컴퓨터 갖고 와도 못 깨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꼭 16자리로 바꾸십시오. 이게 우리 사토시 코인 프로필에 들어가면 비밀번호 바꾸기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기가 해서 비밀번호를 꼭 16자리로 바꾸십시오. 이게 나의 코인을 진짜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밀번호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꼭 16자리로 교환해가지고 모든 보안에 뚫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저는 해킹 당한 것 중에 뭐든 게 트위터를 몇 번 해킹 당했던 것 같아요. 트위터가 약간 해킹이 좀 잘 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냐면 트위터 비밀번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밀번호 10자리였습니다. 특수문자 들어간 비밀번호 10자리였어요. 근데 이게 해킹 당했어요. 내가 트위터 재단에다가 해킹 당했다고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고 뭐 엄청나게 했는데 아직까지 트위터를 풀어주질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식으로든 내 비밀번호를 뚫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로 느꼈습니다. 사토시 비밀번호 바꿔야겠구나. 16자리로 바로 바꿔.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내가 인생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비밀번호 16자리를 바꾸고 그 종이에 따로 적어갖고 그걸 어디에 있잖아요. 따도 증거를 하나도 안 남기기 위해서 내 머릿속과 종이에만 적어놨어요. 나는 솔직히. 그래 코팅해갖고 숨겨놨죠. 절대로 사토시 코인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트위터의 비밀번호가 영문,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 10개였는데 이게 뚫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토시가 돈이 되고 이렇게 사토시가 폰으로 다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사토시도 핸드폰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안이 철저하는데 비밀번호를 꼭 16자리로 바꾸십시오. 저도 16자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각심 잃게 되는 의미에서 제 트위터 계정이 뚫혔다는 이야기. 그래서 비밀번호는 특히 뗀놈들이 뚫었을 게 뗀놈들이 왜 그러냐면 제 트위터가 팔로워가 몇천만 명, 몇천 명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저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는 좀 그런 계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내 계정을 빼뜨려 가지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왜 성인 광고하고 성인 광고. 성인 뭐 있잖아요. 아주 성인 광고 뭐 만남 추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 아는 사람들이 저를 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계정 지워버렸습니다. 일단 계정이 정지된 상태지만 그 초반에 한 번은 더 갈 수 있을 때 하여튼 그런 게 복잡했는데 뭐냐면 어쨌든 그 계정이 지금은 이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지만 처음에 해킹 당하고 잠깐 들어갈 수 있었을 때 완전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이까지만 하고 오늘 설명이 좀 많이 길었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영양가 있는 내용을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자,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매년 떼는 거 두 사이버 그 보안 회사들 어설리티 회사만 통과되면 금방 될 거다. 어설리티 회사가 이제 통과될 시점이 거의 다 왔다. 6월 14일날 몇 개였으니까 곧 통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본이 훨씬 더 큰 할본도 통과했는데 어설리티가 쓸데없는 거 자꾸 태클 거는 것 같아요. 그 태클이 끝나고 맨넷이 오픈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들은 뭐 가격 뭐 날짜 이야기들은 차차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요. 이후 외에는 가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사토시 영상은 끝날 무렵에는 가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가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 먼저 가입했던 분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로 처음 오신 분은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작년 8월에 처음 나왔죠. 제가 작년 8월부터 했거든요. 작년 8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게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최근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일주일 전쯤에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채굴하는 방법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입하는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결정적인 건 KYC 시스템을 없애버렸어요. 그동안 이 KYC 시스템을 없앤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가입하는 영상 위주로 찍어야 되니까 이 가입하는 영상에서 KYC 제도가 빠졌기 때문에 가입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요즘 좀 쉬운 시절에 우리 여러분들은 가입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링크가 있어요. 밑에 링크 있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먼저 탁 뜨게 됩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글 거는 좀 뭐냐 스캠 여부도 있고 이렇게 버전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링크 타고 오셔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자, 이 화면이 뜨게 되면 등록 시작, 등록 채굴 이렇게 딱 놓을 거 아닙니까? 이 화면 딱 놓는데 요즘 다 한글 버전으로 바로 지원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핸드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좀 핸드폰 화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에 보면 한국어 있지, 한국어. 한국어가 만약에 안 떠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99.9% 한국어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놓으면 이제 한국어 맞춰되면 등록 채굴 시작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고 누르시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타나냐면 이메일을 등록해라는 이메일 화면이 딱 나타나게 되죠. 이메일 화면이 나타나면 이제 옛날에는 이메일을 일일이 수기를 다 쳤어야 돼요. 옛날에는 붙여넣기 하면 안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메일을 붙여넣기 하면은 에러 떴어요. 뭐 하면서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메일을 붙여넣기 해도 되더라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메일을 붙여넣기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되는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 멀쩡한 이메일 있죠.
이미 잘 사용하고 한 번도 등록한 적 없고 깨끗한 나의 이메일인데 얘가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영어로 뜨냐면 그건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글 지원이 안 되고 뭐 어떻게 뜨냐면 뭐 간단하게 이메일 앤드 뭐 UI 딱 찍어요. 이메일과 계정을 괴맸다.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영어로 나타나거든요. 이메일 뜨고 UI 딱 뜨면 이제 내게 이게 안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메일 위주로 하시되 지메일이 안 된다. 그럼 바로 네이버 걸 하십시오. 네이버로 하면 100% 됩니다. 제가 네이버로 하면 100%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그냥 바로 통과됩니다. 근데 지메일이 안 되는 지메일 있어요. 멀쩡한데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지메일 수기로 다 쳐야 된다 해서 많이 막혔고 지금은 이메일을 적었는데 같은 계정이 있다. 자꾸 뭐 이렇게 너 이메일 다른 계정에 또 등록돼 있다. 자꾸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한 적 없는데. 근데 그게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래 영어 좀 약하신 분이 번역이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나타나면 다른 거를 적으시면 된다. 정답답하면 네이버 적으시라. 그러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메일 알고 있다 수락했다 누르면 되겠죠. 이메일 여기서도 옛날에도 잘 막혔고 지금도 잘 막힙니다. 아시겠죠? 이메일 잘 막힙니다. 이메일 넘기시고 이메일 딱 통과되시면 요게 딱 됩니다. 이메일이 잘 적어야지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메일을 잘 적어야지. 이메일을 안 적어갖고 안 넣으면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4463은 이제 내가 할 때 이게 떴었어요. 4463이. 여러분 할 때 또 다르게 뜰 거예요. 번호가 막 단추 누를 때마다 번호가 막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번호 적기 쉬운 번호를 찾으셔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상하게 어려운 그 숫자를 띄울 때가 있어요. 어렵게 적지 마시고, 노란 단추 한번 누르면 번호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한번 딱 적으시갖고 하면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시면 이 화면에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이 만약에 안 넘어온다. 이 화면이 안 넘어온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메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메일이 얘네들이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했죠. 2단계까지 안 넘어온다는 거는 이메일이 뭐냐면 이제 중복됐다든지 중복 안 됐는데 자꾸 중복됐다 그럽니다. 이상한 그 이메일 플러스 UI 화면이 떠요. 그 한글로 안 떠 영어로 뜬단 말이야. 이 사각형으로 딱 뜰 겁니다. 그걸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아시겠죠? 어쨌든 그 6일 잘 넘기시라. 답답하면 네이버 거 하면 무조건 통과된다. 오케이 됐죠? 저는 이제 지메일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메일로 제 메일입니다. 제 메일. 제 메일 지메일로 통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초 있다가 전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전송이 좀 나는 뭐 이메일 찾아갔는데 못했다 그러면 전송 단추 한번 더 누르면 돼요. 진짜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1분 안에 못 적었다 하면 또 전송 한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넘어가시는 거죠. 전송 단추 누르고 이메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송 단추를 딱 누르고 이메일로 넘어가면 이제 자기 이메일 제 첫 번째 칸에 요즘 스팸 메일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요즘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는 막 스팸 메일에 팍팍 들어가고 했는데 스팸 메일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혹시 스팸 메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거기서 이제 숫자 7개가 8개 정도 뜰 겁니다. 숫자 7개 8개 정도 떠요. 그럼 꾹 눌려갖고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꾹 눌려 복사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읽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잘 적으시면 이제 다음 누르시고 그럼 다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적는 날이죠. 비밀번호 적는 날. 그럼 이제 비밀번호는 어렵잖아요. 사토시 코인은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하시는 비밀번호 그대로 쓰세요. 위에도 아래도 다 똑같이 2번 적는 겁니다. 2번 적는 거. 사토시 코인은 비밀번호 설정은 좀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쓰시는 거 쓰시면 다 통과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어쨌든, 이제, 이 화면에 뜹니다. 좀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는 최신 버전. 옛날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가입하는 방법은 9버전. 이거 진짜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 아무도 아직 안 찍었을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금방 바뀌었어요. 바뀐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 가입하는 방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여기서 이제, APK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구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APK로 다 다운로드 받으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구글 거는 뭐냐면 있잖아요. 약간 버전이 좀 낮아요. 일단 버전이 작고 APK 파일은 항상 최신 버전이에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 APK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업데이트 다운로드 안 받아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 다 시켜줬어요. 오, 진짜예요. 진짜요. 자, 이번에 업데이트를 아무것도 단추도 안 눌렸는데 업데이트 오늘 다 됐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구글 거는요, 버전이 낮아가지고, 따로, 킬링 떴네. 저 킬링 아시죠? 킬링도 좋아요. 킬링 다부터 치고 나서요. 어쨌든 이거 다운로드, 구글은 다운로드 버전이 좀 낮다.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구글 거는 스캠이라는 것도, 스캠도 좀 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구글키 스캠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또 언제 스물스물 올라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 거는 하지 마시라.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라. 아시겠죠?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어플을 설치할 때인데, 이분 한 번만 봐주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렇게 뜨고, 이분 한 번만 허용해주세요. 이런 거 막 뜹니다. 그럼 모든 걸 허용해줘야 돼요. 원래 APK를 다운로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어 꼭 뜨게 되고, 한 번 허용을 할 거냐, 이거 뜨게 되고, 이런 거 다 뜨게 돼요. 그러면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까? 이 단어가 뜰 거든. 이거 뜹니다. 이건 설치 누르면 이제 설치 쭉 되는 거죠. 근데 난 이런 게 안 뜬다. 그러면 있잖아. 내 파일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빠져넣어가지고, 핸드폰 보면 이제 내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파일. 내 파일. 거기 딱 들어가면 사토시 마크가 딱 있어요. 내 파일에 딱 들어가 보면. 내 파일에 다운로드 들어가세요. 내 파일에 다운로드 들어가면 사토시 마크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눌려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딱 끝나면 이 화면부터 딱 뜨게 돼 있어요. 이 화면부터 딱 뜨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황당해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사토시 코인의 그 거래소 첫 화면입니다, 이게. 이 화면을 뜨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 제일 밑에 보면은, 나의 있어요. 나의. 있죠? 한글 다 씌우면 되니까, 나의 있죠? 나의. 화면 오른쪽 제일 밑에, 나의. 요걸 딱 눌러야 돼요. 나의 누르면 이제, 클릭 후 로그인이라고 이 화면이 뜨게 돼요. 그러면 이제 클릭 후 로그인 하면 이거 진짜 클릭 눌려야 돼요. 손가락으로. 클릭을 로그인을 손가락으로 꼭 눌려야 돼요. 꼭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이제 메일과 비밀번호를 적는, 아까 이제 우리 등록했던 이메일이 있죠. 그 위에 적으시고, 아까 등록했던 비밀번호 있죠. 이거 적으시고, 그러고 로그인 하시면, 헬로! 하고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로그인이 됐다는 거. 지금까지는 옛날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까지. 옛날에 똑같고, 그 다음, 옛날에 다 똑같죠. 지금이나 옛날에 다 똑같고, 약간 좀 상태가 조금 깨끗해졌다. 이거 말 거 없어요. 자, 그래갖고, 헬로 되면 이제,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 이 컬러풀하게 생긴 거 있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딱 섞인 거 있죠. 화면 제일 안에 중간에. 영어로 위에 마이닝이라고 적어져 있죠. 마이닝. 요걸 꼭 누르세요. 마이닝을 꼭 누르면 이 화면에 딱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 뜨면 이제 채굴 시작 이거 뜨게 돼 있죠. 채굴 시작. 그러면 채굴 시작을 딱 누르세요. 이제 채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굴 시작 딱 누르세요. 채굴 시작 딱 누르면 뭐가 뜨냐면 잠시 검증이 있겠습니다. 해갖고 당신이 로봇인가 사람인가를 측정하겠습니다. 해갖고 잠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즉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더 있죠. 즉시 검증을 누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어떠냐면 KYC 진행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KYC 진행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름 적고 비밀번호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 번호 적고 여권 번호 적고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 화면 자체가 안 떠요. 신기하죠? 이거 화면 자체가 안 뜹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떴어요. KYC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KYC 하지 않고 뭐만 하느냐면 당신이 사람 아닌가 그거 카메라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KYC는 나중에 합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차피 KYC 다시 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KYC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맨날 놓고 그때 이제 다시 하겠죠. 어쨌든 KYC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가입이 쉬워졌다.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이제 카메라 테스트도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 할 때는 저 카메라 테스트가 아주 쉬워졌어요. 카메라 테스트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즉시 검증을 누르세요. 즉시 검증을 딱 누르면 이제
카메라 테스트 쪽으로 넘어가겠다. 이 화면이 바로 뜹니다. 뭐, KYC, 뭐, 이름 적어라, 뭐, 주민번호 적어라, 운전번호, 여권번호 적어라,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KYC 안 적어도 돼요. 자,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오늘 이제 카메라 테스트만 해서 1일 1계정을 만들겠죠. 이 카메라 그 사람 그대로 그렇고 이 컴퓨터가 저장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오히려 있잖아요. 이상한 번호 줘갖고 계정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자, 검증 시작을 눌러주세요. 검증 시작을. 자, 검증 시작을 누르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메라를 허용하겠습니까? 막 떠요. 카메라 허용하고 카메라 허용해주세요. 막 또 카메라 허용해주고 막 또 사진 다 이거 또 두세 번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고 세네 번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다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카메라 이제 검증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카메라 검증에 딱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서 뭐 자꾸 얼굴을 제대로 안 들이대밀고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면 돼요, 그냥.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취소합니다. 누르면 안 되고요. 다시 검증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다시, 이제 이 화면이 다시 떠요. 처음에는 되겠잖아요. 얼굴을 프레임 안으로 이동해도 얼굴 이 안에 잡아 넣어야 돼요. 자기 얼굴 이 안에 넣어놔야 돼요. 이 얼굴로, 이 동글뱅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굴이. 이 동글뱅이 들어가면은, 잘했습니다 하고 있으면 뭐, 찰칵찰칵 소리가 나요. 막. 그러고 이제, 이 화면은, 근데 하얀색 화면에 노란색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말 잘 듣고 착한 일 하면 있잖아요. 이게 주황색 줄이 이렇게 쫙 생겼죠. 이게 3번 생기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6번 통과했거든요. 6번 카메라 테스트를 봤는데, 지금 카메라 테스트를 3번만 합격하면 카메라가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얼굴들이 내밀고 막 말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고기를 들어주세요. 제 할 때는 이제 고기를 들어주세요가 떴는데, 그 다음에 할 때 잉크 하세요 막 뜨더라고요. 잉크 하세요 막 뜨고 막, 그 다음 입 벌리라 뜨고 막 떠요. 그 다음 고기를 잔쪽으로 돌리세요 뜨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도중에 우리가 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만화책 같은 녀석이 탁 나타나가지고요. 얘네들 막 도와줘요. 만화 같은 게 나타나고, 만화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줍니다. 그러고 다 한글 지원 다 돼요. 자기네들이 말을 씨부리는 거는 영어로 씨부리는데, 말하는 거 한글로 다 밑에 토시가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엔 전부 영어였고 6번 통과해야 되고, 이거 한 번 틀리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래서 이제 찰칵찰칵 3번 통과해야 됩니다. 3번 통과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통과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통과 완료했다는 화면이 떠요. 그거 누르면 이 화면을 딱 떠요. 최고를 성공, 이 화면을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성공했다고 할 때 성공하는 화면이 있어요. 성공했을 때, 이제 그 성공하는 화면을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차피 성공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공하면 단추를 누르면 이제 채굴 시작 성공 이 화면까지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갖고 요거 닫고,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닫고 채굴을 하면 이제 채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닫고 이제 채굴 버튼 딱 누르면 이제 채굴 시작하면 이제 채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입 끝났는데, 예전에 이제 사토시 코인은 제가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우리나라에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2년 전쯤인가, 지금부터 보니까 이제 2020년 12월에 전 세계 론칭됐고요. 2020년 12월에 전층에 론칭됐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오픈된 거는 21년 8월에 오픈됐습니다. 21년 8월에 오픈됐고, 제가 이제 8월부터 하고, 이제 9월달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채굴 하고, 9월달부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알린 편입니다. 아마 제일 최초로 알린 쪽에 가깝습니다. 뭐 거의 막 최초에 가기 가깝고, 저보다 먼저 한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 이제 블록 밑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분 나눠입니다. 처음에 카운터가 딱 돼요. 블록 생산 기간에 갖고 9분 59초가 뜰 겁니다. 10분마다 이게 한 블록씩 생성돼요. 그러면 이제
BTC 수령을 이 단추로 누르면 이게 싹 수거되는 겁니다. 수거되는 거. 24시간마다 채굴하는 게 아니고요. 25시간 안에 수시로 와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맨날 가져가는 식이죠. 오히려 우리 파이코인처럼 꼭 그때 누려주는 것보다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들어가서 수거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수거하는 거고, 채굴은 그냥 올 12월 12일까지 계속 채굴은 계속돼요. 올 12월 12일 오전 9시에 채굴 종료됩니다. 12월 10일 오전 9시에 채굴 중단됩니다. 뭐 저녁 12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카운팅은 오전 9시가 카운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블록 자체가 지금은 이제 8만 블록됩니다. 8만 블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카드, 해시카드 이런 것들도 있죠. 이제 선물카드, 해시카드도 중요한데, 이걸 좀 굳이 좀 알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팅을 누르죠. 그 옆에 채팅. 채팅을 누르면요, 나의 강산이 있고, 소재의 강산 두 개가 뜨게 돼요. 나의 강산, 소재의 강산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밑으로 들어와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의 강산이 들어오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같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모이는 어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어플 들어가면 채팅 들어가면 누가 답변해 주는 게 없는데, 여기 채팅 들어가가지고 소재 강산 말고요, 나의 강산에 들어가면 설명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가면 다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 채팅이 들어가가지고 나의 강산. 근데 나는 나의 강산 들어가니까 아무 말이 없던데, 그러면 제 레페럴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쟤랑 같이 채굴하는 사람들끼리는 채팅에 들어가면 채팅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나의 강산 들어가서 채팅하면 물어보면 다 해결된다. 궁금한 거 거기 물어봐라. 다 해결된다. 처음에는 그냥 채굴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고만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알아가는 문제를, 채팅 단추를 눌려가지고 물어보고 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제 파이TV 홈페이지 가면은, 제 유튜브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상단 오른쪽에 보면 있잖아요. 돋보기 마크 있어, 돋보기. 돋보기 딱 누르면 이제 검색이 돼요. 제 홈페이지가. 거기서 이제 사토시 코인을 한글로 쳐요. 그럼 제가 그동안 올 때는 사토시 코인이 쫙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정보를 알면 되고요. 항상 제 정보는 제일 앞에는 정보가 있고, 뒤에는 다 가입 영상입니다. 가입 영상. 지금 가입 영상은 최신판. 아주 최신판입니다. 완전 최신판으로 새로 만든 거예요. 예전 거는 이제 예전판은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고, 지금은 최신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조립하고, 다 할 줄 알거든요. 올려놨더만, 또 컴퓨터 산다고 좀, 이거, 어쨌든 이거 말 새네요. 이거 하면 되고.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토시 코인 정말 좋습니다. 사토시 코인 정말 좋으니까 우리 같은 식구가 돼가지고 사토시 코인으로 나중에 사토시 코인으로 뭘 정도 할 수 있느냐면요, 잘하면 전세방 정도는 구할 수, 전세가 싸구려 전세 구할 수 있겠다. 한 1억 정도는 사토시로 한 1억 정도 지금 노력해가지고 레퍼를 좀 하시면은 한 1억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채굴하도록 합시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